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5천억 원을 연체한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한 T-50I 고등훈련기 사고로 현지인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룰룩두구 프라보워 중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동부 자바 마지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져 이달 2일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룰룩 중령은 소령 신분으로 사고를 당해 중령으로 1계급 추서를 받았다. 유족은 아내와 2자녀가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화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 공군은 조종사 2명이 부상했다.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며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 등 지금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T-50I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쓰인다. 인도네시아는 카이와 2011년 T-50I 16대를 4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인도받았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2015년 12월 20일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2015 족자 에어쇼에서 T-50I를 대중에 선보였다가 수직으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룰룩 중령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국산 T-50I가 추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5년 추락사고 원인은 기술적 오류 또는 조종사 실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올해 6월 6일 중부 자바 스마랑 인근에서 러시아산 육군 소속 Mi-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달 15일에는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에서 공군 소속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훈련 중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3채를 파손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경남 사천 카이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올해 3월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췄다. 미 해구산 대체할 미사일 곧 나온다. 군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극초음속 유도탄이다. 군은 지난해 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함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2.5,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헌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군은 ALCM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무기 등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제품이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이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유도 폭탄 6종과 바람 수정 확산탄이 포함됐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유도 폭탄은 JDAM이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큐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이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하푼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ALCM 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된다. MK-82,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된다. MK-82,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 투하를 지시한 재래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다. 주로 적이 벙커나 경납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K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 무기이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군사력, 대체와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계속 후퇴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 정보를 비교하는 지표인 GFP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에 이어 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과 지리적 특성을 제외했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보다 앞섰다는 평가가 놀랄만한데요.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 군대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라는 북한을 두고 70년간 전쟁 연습을 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 유튜버가 표현하기를 파트너로 권투 선수 타이슨을 두고 한 선수가 70년간 스파링 연습을 해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국들이 다 모여있는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은 늘 실제를 가정하고 쌓아둔 실력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독자적 전투기 KF-X 기술 개발에 8조 6천억을 투입했으며 10조 원을 추가해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KF-X 전투기는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이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입니다. 최대 속도는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만 해도 2,900km이고 최대 탑재량은 7,700kg입니다. KF-X 전투기가 무서운 이유는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적 레이더의 탐지율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F-35E 또한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인데 이 또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소구경 정밀 유통폭탄 등을 탑재해 적 항공기와 전쟁 지휘시설의 정밀 타격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F-35E 전투기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40대까지 보유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기는 적지하에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유점을 타격하는 2,000파운드급 JDAM을 탑재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3기만 출격해도 적의 표적 104개가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F-35가 만약 10대가 비행한다고 하면 SDB-2 미사일 80발에 같이 비행하는 60기의 발키리에서 발사되는 480발의 미사일이면 지상에 있는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가 됩니다. 한국의 해군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 3대, 이순신급 6대, 광개도 대왕급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선두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화력 또한 매우 강력해 세종대왕급의 경우 수직 발사관 128개를 갖추었고 순항미사일, 방공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며 이 미사일은 도쿄 전체를 덮을 수도 있을 만큼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한국 미사일 개발 기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은 탄두 무게를 2톤으로 키운 현무-4와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순항미사일 현무-3D를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미사일 수준은 전 세계 선두그룹에 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해구 자주포는 중량이 47톤, 길이가 12m, 연사 속도로는 급속 발사할 시 15초 이내에 3발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단독 기술로 개발한 전차인데 1000마력의 속도로 60도 경사에서도 시속 56km 이상의 속도로 돌진한다고 합니다. 40km의 장사거라 사격 능력과 포탄 운반에서 장전, 발사까지 전 기능이 자동화된 무기인데요. 동시다발적인 탄착을 이루어서 적에게 기습 효과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북한 장사정폭행도 타격을 위해 만든 무기인 장사정폭 킬러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도 있습니다.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뭐 하나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은 이제 세계 어느 군사 대국의 견주어 보아도 밀리지 않습니다. 자주 국방의 힘을 본격적으로 더 키워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네요.